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5일입니다. 오늘부로 이제 2차 실기 시험이 어제 1차 필기 CBT 시험인가 그거를 끝났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합격해서 공부를 이제 실기 시험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준비를 하면서 실기 준비를 하면서 필기하고 같이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필기를 이제 합격한 거 아신 분들은 뭐 요번에 지금부터 이제 2차 실기를 준비하신다고 그러면요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필답형하고 이제 작업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앞으로 40일 뒤에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40일 뒤에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셔서 이제 하시려면은 상당히 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40일 만에 그냥 공부만 하고 연습만 해도 힘든데 뭐 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요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잘 보시고요. 합격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음 67회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가 그렇게 비용을 많이 받고 있질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10만 원 정도면 학원 다니는 교통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학원에 이렇게 다닐 때 뭐 차 끌고 다니면 기름값 들죠. 아니면 뭐 주차 요금 낼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하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뭐 사 먹던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10만 원 그거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서 그냥 집이나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편하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연습하시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필기 합격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실 분은 하셔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66기 시험일까지 40일 딱 남았다고 이렇게 찍었는데요. 참 40일 이제 40일이면은 정말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이 안에 40일 안에 필답형하고 작업형을 다 완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 추인이 아니고서는 너무 힘든 그런 지경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 항의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 필기 시험이 1차 시험이 이제 CBT 시험이 끝나면은 실기는 석 달 뒤에 보게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석 달 정도 하면은 이 합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필기 합격하고 이제 2차 실기를 준비하려고 그래봐. 작업형하고 이제 필답형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하면 연습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공부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부에다 항의를 하세요. 1차 필기 시험이 끝난 다음에 2차 그 필답형하고 작업형 시험은 한 석 달 정도 뒤에 보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기능장은 1년에 딱 두 번밖에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밖에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 터울을 좀 길게 잡으면은 아무래도 좀 수험생들이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지 1차 필기를 합격한 다음에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시험도 또 8월 24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한여름 더위에 이제 끝자락이죠. 막바지 더위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얼마나 하면 얼마나 덥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을로 좀 미뤄달라. 9월 말이나 10월 정도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1차 필기 시험이 끝나면은 한 석 달 정도 뒤에 이렇게 보면은 뭐 10월 달에 보면 아주 좋겠네. 10월 초. 그지? 10월 초나 10월 중순에 보면은 이제 그거 보고 끝나면 이제 한 해 마무리 짓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편하고 또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죠? 예, 왜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저 또한 고생하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항의를 하셔서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1차 필기 시험이 기능장 시험 전체는 다른 것도 그렇고 1차 필기 시험이 끝난 다음에 네, 어제 이제 CBT 시험 봤죠. 끝난 다음에 석 달 정도 뒤에 이제 2차 작업형하고 필답형을 보게 하라 하고서 변동을 이렇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항의를 꼭 하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기능장을 더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과거에 옛날에 합격을 했지만 또 그때부터 계속 지켜봤다면 14년을 지켜봤어. 올해 14년이에요, 14년. 그 14년 동안 지켜본 이 기능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정보 빼오고 하는 거 그런 거 부정행위하고 하는 거는 더 잘할지도 몰라 나보다 그런 거 그런 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는 몰라도 이 시험을 14년간 지켜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여기서 몇 명이나 있겠어?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바탕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이 시험을 바라보고 어떻게 민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게 맞아요. 맞아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뭐예요? 8월 24일이면은 저 어르신들 가가지고 쓰러져 죽으라는 얘기지 뭐 생각을 해봐. 아유 정말 나쁜 놈들이 정말 시험 일자를 그렇게 잡아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민원을 내셔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시험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66회 필답형하고 작업형 시험이 이제 40일 딱 남았네요. 40일 남았으니까 이제 분발을 서서히 해 나가야 되겠죠. 한 30일부터는 분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나올지 이렇게 작업형 문제 뭐가 나오고 할지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정보 같은 게 이렇게 새 나와요. 항상 그래요. 산업인과공단이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그래도 다 그게 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감독관 애들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기도 하고 출제자하고 이제 검토자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 통해서 많이 빠져나오지 정보라는 게 걔네들이 빼서 돌리는 거거든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산업인과 직원이 또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전기기능장의 흑역사에서 이게 공정한 시험이 되지를 못하고 올바른 시험이 되지를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제 부정시험에 가담해가지고 처벌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카톡에다가 문제 풀이를 삼노하고 PLC를 풀이를 올려줬어요. 올려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정한 시험이 되지를 못하고 올바른 시험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 소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시험을 14년간 지켜봤고요. 부정에 대해서 이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에서 이제 부정 또는 이제 감독관이나 출제자의 부정 그리고 또 이제 학원 쪽에서 강사들의 부정 그리고 또 이제 수험생들끼리의 부정 여러 가지 부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성을 해치는 것들이겠죠. 거기에 저도 이제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공정한 시험이 되고 올바른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건 범죄예요, 범죄.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걸리면은 그거에 따라 죄값을 치르면 되고 반성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그거는 법으로 처벌을 한단 말이야. 걸리면 그거는 계속 적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없어져요.
응? 아니 카톡 하는 거 카톡 못하게 계속 해봐. 정보통신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같은 거 뭐 그런 걸 가지고서 못하게 하면은요 그거 없어져요. 하지만 끝도 없는 그 저기 뭐예요 그 시비에 걸리는 뭐 공정한 시험이 못 되고 올바른 시험이 못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출제 오류예요. 출제 오류. 과거의 그 문제들을 보면은요, 출제 오류가 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출제 오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동작 설명이 써 있고요, 시퀀스 회로도나 이런 표시 이런 회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작 설명하고 이 회로하고 동작이 서로 맞지를 않아요. 그럼 출제 오류잖아.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감독관이 이거 요 부분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잘못된 걸 고쳐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일러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렇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걸 파악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거 파악하는데 뭐 5분 10분이나 뭐 15분이 걸렸다고 쳐봐. 어떤 경우에는 뭐 30분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그 일이 벌어졌으면 감독관이 그 시간 동안 그거를 갖다가 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치 시켜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니까. 왜? 시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시간적으로 뭐 5시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반 정도밖에 시험을 못 치르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정한 시험을 해치는 것들의 이제 첫 번째가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가요. 그리고 감독관들이 이거를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10개면 한 3개 정도, 4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반 이상이 한 60%에서 70%가 해결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간다고. 이 시험지는 이 출제 오류를 막으려면은요, 전문가가 출제를 내야 돼요. 전문가가 내가지고, 이거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서 며칠을 갖다가 봐야 돼. 며칠을 보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도면을 많이 그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출제 오류, 그 문제 오류를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거를 작업하는데 3시간에서 뭐 4시간 많으면 5시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그냥 그 올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가 약간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산업외과공간에 출제를 내는 문제만큼은 미스가 없어요. 출제 오류가 너무 많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출제자들이 자격이나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나와. 더군다나 이제 그 출제 오류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엉망인 사람들이 나와서 출제 문제를 내니까 출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기능장다운 문제가 나오지를 않는 기능장다운 문제가 아니고 이상한 문제들이 나와서 그걸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딱 그 뭐가 있습니까? 전력전자 PCB가 해당이 됩니다. 그 전자시험이거든요. 전자시험이 기능장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봐요. 자, 뭐, 얼토당토하죠? 그죠? 전력전자 PCB가 전기기능장에 시험에 들어왔다니까. 그것도 참 웃기는 시험이었죠. 근데 그냥 뭐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3로 스위치가 그러죠. 3로 스위치 진짜 3로 결선이 아니고 논리식을 갖다가 간소화시켜 가지고 그 논리식을 갖다가 결선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디다 써먹어 도대체? 사회에 써먹을 때나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문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평가를 해요. 써먹지도 않는 거를. 이 기능장이라는 시험은 사회 실무 기술들을 갖다가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왜 논리 회로가 나오냐고. 논리 회로를 간소화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삼노수치 결선을 하더라니까. 그런 것들이 쓰잘데기 없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능장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가 어쨌든 PLC가 기능장 문제다운 PLC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 막 와 이거는 무슨 뭐 PLC 뭐 장난질을 쳐놨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65회 같은 경우에는 PLC는 순서대로 갔다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지금까지 그랬던 사람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퀀스 에러도야. 이 시퀀스 에러들 보니까 무슨 기능사 문제 같아. 기능사도 그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막 스위치 결선이나 막 이런 배선 결선이 있잖아요. 결선이 아니 그 문제보다 더 어렵다니까 기능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기능장보다 못한 것들 있잖아요. 기능사보다 못한 문제. 기능사 수준 이하인 문제가 기능장으로 나온다니까. 작업량만 엄청나게 많어. 작업량만 많고 아니 무슨 시퀀스 회로가 이거 무슨 결선을 보면은 참 시퀀스 회로도 그런 게 수준 이하야. 그러면 기능장다운 문제가 아니지. 기능장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65회가 그랬다니까 최근에. 뭐 그전에도 뭐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그랬고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이제 PLC가 좀 나아졌다라는 건데 이 순서도 동작을 보니까 단순해.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다 보니까 뭐 출제 오류가 없는 것이겠지 뭐 순서도 복잡하다면 출제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이 순서도는 그래요. 하여튼 그런 그 출제 어렵는 기능장 평가에 적합한 문제를 출제를 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못 내고 있으니까 이 출제 오류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이거를 갖다가 짚어주지를 못하는 경우 또는 시간을 끌게 만드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기능당답지 못한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이게 올바른 시험이고 올바른 공정한 시험이라고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출제 오류가 없고 기능장 평가에 적합한 문제를 출제를 내야 되고요. 둘째는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검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험장 감독은 이렇게 평가하고 저 시험장은 저렇게 평가하고 야 진짜 이거 뭐 무슨 놈의 이 지역 가면은 따르게 검사하고 저렇게 또 딴 데 가면 따르게 검사하고 아니 시험지는 똑같은데 검사는 틀려요. 동작도 틀려요. 생각하는 게 아니 그런 지경이야. 나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봐. 60회 때인가요? 그때 의정부 공고시험장에서 그 X1 비접점으로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PLC 입력을 X1 비접점으로 결선하라고 A 접점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비접점으로 결선 안 하면 다 떨어뜨리잖아. 걔하고 그 동부시험장 그 부천공고 세 군데가 그랬어요. 첫날에. 그러다가 이제 동부기술원하고 그 부천공고시험장 있잖아요. 얘네들 바보라고 감독관이. 왜냐면 의정부 그 의정부의 잘못된 감독관을 따라서 하더라니까. 바보요 바보. 동부하고 그 다음에 부천공고. 얘네들이 그런다니까. 아니 왜 그걸 따라서 해? 그 동부기술원하고 부천공고가 그래.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딴 데 물어보니까 뭐야? 그거 A제표는 결선해도 맞아 하고서 하니까 그때 와서 이제 바꿨지. 응? 이틀 뒤에 바꿔서 그래가지고 평가를 했잖아. 걔네. 멍청하게 이거 따라하다가 잘못된 거 따라하다가 그렇게 됐네. 더 멍청한 거지 한마디로. 그 동부하고 부천은. 근데 의정부 공고 그 사람은 참 줏대가 확실하더구만. 줏대가 확실해. 자기가 틀린 거를 그냥 끝까지 가서 이제 벼랑 끝으로 가지고 그냥 다 전멸을 시키는 거야.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모르겠어. 독재자예요, 독재자. 독재자. 자격증 공화국의 수장. 독재자의 후예들, 잔당들이야, 잔당들. 아니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딴 데는 또 다르게 평가하고 참 말도 안 되잖아. 예전에 대전 시험장 한번 대전에 있잖아요. 대전의 시험장은요. 그 TV2하고 TV3 그 접지선 빼가지고 작업대에다가 비스 박아가지고 접지선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렇죠? TV2하고 TV3. 예? UVW에 E 있지 않습니까? E를 갖다가 작업대에다가 선 까가지고 그거 붙들어 매라고. 거기 접지 그려져 있으니까 접지 안 하면 불합격이라고. 웃긴다니까. 그게 무슨 저기 뭐 작업대에다 접지하는 거야? 그 3종 접지 저거 RSD 2로 갖다 같이 접지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를 표시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그 TV2하고 TV3에다가 그 접시선을 걔네만 그렇게 했다니까. 그거 안 하면 그냥 싹 떨어뜨렸어. 우긴다니까. 응? 걔네만 그렇게 해. 그리고 또 보십시오. 서울, 경기, 인천권은요. 그 F1 퓨즈홀더 1차하고 F2 퓨즈홀더 1차를 갖다가 RST의 그 흑적 청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1차는 그걸로 해주라고 그러고, 그걸로 안에 노란색으로 해주면 불합격시키고요. 광주나 뭐 다른 시험장 같은 데는 1차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안 해주면 불합격시키고, 그 저기 주회로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면은 주회로선 쓰면은 뭐예요? 불합격 서로 시키고 막 어떤 데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면 노란색으로 해주라고. 근데 참 출제자도 참 멍청한 것 같아야지만 그게 노란색으로 해주던 RST의 상 색깔만 맞으면은 2.5 스퀘어를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응? 왜 전선이 굵으면 더 좋은 거지 뭘 생각을 해봐. 그렇지만 상 색깔은 맞아야 된다. 상 색깔이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것만 그것만 주의를 하면 되는 건 된다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맞아. 근데 원래 노란색으로 하지. 현장에서는 만약에 그 제어선 배선을 한다고 하면 노란색으로 해주는 게 맞죠. 맞는데 흑적청 그 2.5 스퀘어로 해줘도 맞는데 대신 이제 상구분 색깔은 맞아야 된다. 딱 맞아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두 가지 다 맞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시험지에 그 노란색으로 해주라고 써 있어. 그럼 노란색으로 안 해주면은 불합격인 거예요. 참. 하여튼 이렇게 그 어느 시험장 가면 감독관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 시험장 가면 저렇게 평가하고 이거 뭐 무슨 너무 적용하는 게 다 틀려가지고 이게 무슨 검정평가냐 얘기요. 그러니 이게 공정한 시험이고 올바른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요 세 번째 이게 시험 문제가 1일차나 2일차 3일차 비슷비슷해. 아니 뭐 1일차나 2일차 3일차나 뭔 차이가 그렇게 있어. 큰 차이가 별로 없어.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기구리 있잖아요. 위치 정도 바꿔놓고 회로도 조금 그 시퀀스 회로도 조금 바꿔놓고 표시 문제 좀 다르고 그런 것 뿐이지. 뭐 컨베어 벨트 보면은 컨베어 벨트를 보고 뭐 승강기를 보면 승강기 1, 2, 3일차 다 본다니까. 이래서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해봐. 1일차 봤으면 2일차 보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네. 그리고 1일차나 2일차보다는 3일차 보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난이도를 뒤에 가서 올려버리잖아. 응? 보면은 문제를 보면요.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보면은요. 3일차 이제 2일차나 3일차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위치도 막 틀어져 있고 많이 그래. 근데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그게.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그래서 약간씩 이제 틀려져서 좀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1일차, 2일차, 3일차 전부 다 컨베어 벨트든 승강기든 뭐 똑같아. 레벨 컨트롤러든 뭐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공정한 시험이냐? 아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일차 예를 들어 승강기 봤으면 2일차는 플로트레스 스위치를 보고 3일차는 온도 계정기를 보고 4일차는 뭐 저기 전동기 뭐 회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된다. 각각 보면 되잖아. 그러면은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되지. 1일차만 손해하냐, 1일차만 생각을 해봐. 2일차는 그래도 뭐가 나오는지 이제 사람들한테 듣고 가기만 해도 그럼 도움이 될 거 아니야. 3일차도 그렇고. 공정한 시험이라 볼 수가 없는 거지, 아마도. 그렇죠? 그러니까 매 시험 1차마다 각각 다른 문제를 보는 거야. 그냥 다른 문제를.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렇게 다른 문제를 평가해서 시험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 다른 문제를 보면은 얼마나 그 공정하고 평가하는데 그게 올바른 시험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기능사도 그래. 기능사도 보면은 1일차 보면 2일차 때 뭐 거의 똑같아. 3일차 때 거의 똑같아. 그러면은 생각을 해요. 누가 1일차 보려고 그래? 3일차 보지.
안 그래요? 그러니 이게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지만이 공정한 시험, 올바른 시험이 되기 위해서의 첫 번째 단계야.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켜야 돼. 그렇죠? 세 가지를 지켜야 돼. 세 가지를.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철저히 지켜서 내야 되는데 산업인력가공단이 그렇게 하겠냐 얘기요. 예를 들면요 다 딴짓합니다. 다 딴짓하고 출제 오류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맨날 그 저기 실력도 없는 애 이상한 그 출제자를 데려다 놓고 문제를 내니 출제 오류는 맨날 발생하고 감독관은 이거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감독하고 저기는 저렇게 감독하고 이거 뭐 더군다나요 이 부정감독들이 많아요. 부정감독, 불량감독 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죠. 부정감독하고 불량감독이 있어. 부정감독은 뭐예요? 이거 지도를 학생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예입니다. 대전에 있는 그 감독관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감독관이 춘천 폴리텍을 가서 저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감독관을 해.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 대전에 뭐 폴리텍에 뭐 내가 교수라고 했다 봐. 응? 내가 폴리텍 교수요. 근데 내가 요번 시험에 이제 대전 폴리텍에서 이제 내가 있는 교수인데 저기 춘천에 가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감독하면서 야 나 여기 춘천 가가지고 저 감독관 할 거니까 그거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학생들이 뭐예요? 거기 있던 학생들이 예? 춘천에다가 등록을 한다니까. 거기서 만나면 이제 좀 혜택을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뭐예요? 원정 감독이잖아. 원정 감독. 원정 감독 지금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한다니까. 안 한다고? 진짜야 많이 이래. 많이. 그래서 폴리텍에 그 등록하는 거 아니요. 그 보면 전기내성공사 뭐 해가지고 그 과정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전기내성공사 그거 아는 거 아니요. 뭐 합니까? 기능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연습하고 있어. 그거 수업도 안 해. 그냥 재료만 대주고서 그것만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냥. 전기내성 아니 전기내성공사 그 거기서 그거 배워가지고 뭐 한다고? 뭐야 전기공사 협회에서도 그렇게 그거 했었잖아. 정부 돈 타다가 기능장이나 그거 하고 말이야. 정부 돈 빼먹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정 감독이라는 것도 나가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아이고 골치 아파요. 아직도 그 감독관들 보면요 그런 부정 감독관들이 그렇게 있다니까. 불량 감독은 뭐냐면은 저기 60회 때 그 의정부 공고 들어갔던 그 X1이라고 내가 부를게. X1 감독. 의정부 공고에 60회 때 저기 말이에요. 그 의정부 공고 X1 감독 그게 불량 감독이지 불량. 예? 거기다가 또 그 동부하고 그다음에 뭐 부천공고에 들어갔던 그 감독관도 불량 감독이야. 뭔지도 모르고 따라 해가지고 그냥 싹 떨어뜨리고 아유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것들. 불량 감자 불량 감독. 부정 감자 불량 감자. 아유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데 그 열심히 잘하는 감독관들 있잖아요. 실력 있고 잘하는 감독관까지 다 욕을 얻어먹는 거야 이게. 응? 그렇죠? 지금 제대로 잘하는 감독관들요 많아요. 많은데 그런 그 얼토당토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 저기 말이야 의정부, 동부, 부천 공고 이 들어가는 얘네들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뭐 무슨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데 감독관들 잘하는 감독까지 욕까지 얻어먹고 완전히 이 시험이 개판으로 가는 거지 한마디로. 그 지하철 메트로에서 나온 감독관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 불량 감독이라니까 불량 부정 감독이지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진 애들이 있어. 그 메트로 감독에다. 와 나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모르겠어. 심각해. 아유 나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없어지면은 좋은 시험이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켜져야지만이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된다라고 보는데, 산업일가용단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응? 산업일가용단이 제 말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0% 맞아요. 맞는데 산업일가용단은 이쪽 방향대로 안 나가. 왜? 이거는 얘네들은 부정 집단이거든. 학원들하고 유착 관계 속에서 이 큰 애들이요. 저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뭐 때문에 컸습니까? 저 박정희 정권하고 그 50 전두환의 정권 때 엄청나게 큰 데라니까. 부정 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이 이렇게 올바르게 가는데, 예? 방해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게 지켜질라나. 난 이건 도대체 뭐 시험이 계속 가면 언젠가 지켜지겠죠. 지켜지겠는데, 야, 너무 갈 길이 머네요, 정말. 하여튼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않고 있어서 매번 문제를 일으켜. 요게 문제 일으키더니, 요게 문제 일으키더니, 요것 때문에 또 문제 일으키더니. 다 그런 거야. 이건 뭐 매번 그러지. 이건 뭐 세 번째는. 그죠?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좋은 시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올바른 시험이 되고 이제 공정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시험장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공구 같은 거, 뭐 지그 같은 거, 자지그 뭐 자지그라 덕트자를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상한 것들이 많어. 막 그 제어판 그리는 것도 만들어가고 막 별의별 희한한 거 만들어서 가는데, 그런 것들은 적용하면 안 돼. 일반적인 그 와이어 스트리퍼나 충전용 드라이버 같은 거, 십자 드라이버, 뭐 일반적인 거, 회로 시험기도 멀티 테스트하기, 삑삑이, 그다음에 뭐 메가 같은 거 일반적으로 쓰는 그 회로 시험기 있잖아요. 그것만 사용을 하게 하고 다르게 이상한 것들 하면 안 돼. 자기가 개인이 만들어 왔던 거 그런 거 가지고서 막 이상한 거 하고 그러면 안 돼. 시험은 그래야지만이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되지. 시험에 보면은 막 이상한 거 가지고서 막 하는 애들 있어. 좀 곤란해.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 아셨죠? 그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공정하고 올바른 시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미래에 뭐 이게 바뀌겠죠. 바뀌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필답형이 왜 들어갔나 난 도대체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 물론 저는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필답형 하는 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봐야 되는데, 실제 자격증이라는 건요, 따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1차 필기나 그 기사산업기사에서 2차 필답형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2차에 그 산업기사 보시면은 뭐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보시면은 필답형 이거 보잖아. 2차에서 막 쓰는 걸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딸딸딸 외워가지고 해봐.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돼? 다 까먹지? 아는 거 뭐가 있냐 이거요. 그 자격증 따봐야 그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자격증이냐 이 얘기요. 기사 자격증이고 산업기사이고 기술사냐 이 얘기요. 아무 소용도 없다 이 얘기요. 그렇죠. 그거는 자격증을 땄으면 그 자격이 충분해야 되는데, 아니, 1년, 2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봐. 그냥 그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은 안 된다. 근데 자격증 가지고 일을 하잖아. 이건 모순 아닙니까? 자격증에 대한 모순 아니야?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 항상 그 자격증이 있다라는 건 그만한 실력이 돼야 된다. 그만한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걸 이걸 갖춰줘야 되는데, 한 번 시험 보면 우선 합격하면 땡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뭡니까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능 시험만 봐야지 무슨 필답형이 왜 들어가냐고. 그거는 이렇게 규정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찾아봐서 그 적용만 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기능 시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능 시험이 변질이 됐잖아. 지금 봐봐. 이게 무슨 기능 시험이야. 기능장이란 말 없어져야 돼요. 다른 말 써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전기 산업기사라고 해야 되겠네. 아니 산업기술사. 그죠? 전기 산업기술사라고 해야 되겠네. 기술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겠네. 왜냐면은 기사도 들어갔고 기능도 들어갔고 뭐 이거 뭐 짬뽕이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기능장이 왜 기술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능장은 기능장이고 기술사는 기술사란 말이에요. 응? 그 펜대 굴리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펜대만 굴리는 애들은 펜대만 굴리라고 그래. 기능 작업했으면 기능장은 기능 작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 복합적으로 이게 관련된 실제 실무 기술자들 아닙니까? 실무진들이야. 이게 정당한 자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자격이고 이게 올바른 자격증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 변질화돼 가지고 기술사 밑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네. 산업기술사가 돼버리네. 참. 기능장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평가가 보면은 이게 그 뭐니까 필답형이 들어가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자 지금 변질이 됐지 변질이.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저기 수업을 하는데 이제 자료도 올려드리고 표시도 좀 해드릴 거 있고 이렇게 하니까 수업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